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경훈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세일즈 4차 시로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개인 신용카드 발급 내용을 추가로 좀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하다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재신고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양식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개인 신용카드 발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개인에게 발급하는 그 종류도 은행 입장에서, 카드사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규 발급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발급인데요. 마그네틱이나 IC카드가 손상되거나 내가 잃어버렸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새로운 카드로 대신 발급을 해주잖아요. 이제 이걸 이제 재발급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신용카드 번호가 내가 예전에 사용하던 카드랑 바뀌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재발급은 다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반 재발급입니다. 그래서 망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뭐 물리적으로 훼손됐거나 도난 분실을 당했거나 그래서 못 쓰게 된 경우, 이때는 이제 일반 재발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체 발급이 있습니다. 이제 말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경우는 내가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가 있다. 그런데 뭐 마음에 안 들다든지 영 제 라이프 스타일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바꾼다. 그래서 교체 발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주고 새로운 걸 받기 때문에 카드의 장수가 증가하지는 않죠. 이제 세 번째는 대체 발급이 있습니다. 이제 교체 발급과 크게 이제 많이 중복이 되는데 크게 차이는 없고 약간 미묘한 차이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교체는 내가 이걸 못 쓰겠어 하고 다른 걸 바꾸는 건데, 대체 발급은 내가 계속 써오던 거죠, 카드를. 근데 이 카드가 단종이 되거나,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제휴사랑 제휴가 이제 해약이 돼서 이 카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비슷한 가장 가까운 종류의 카드로 대신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대체 발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갱신 발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이제 카드 유효 기간이 다 돼서 만기가 됐을 때 연장해서 이제 같은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걸 갱신 발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발급이 있습니다. 이건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말고 다른 걸 또 발행을 해주는 거죠. 새로운 카드를. 그래서 이제 조심할 건 앞에 뭐 교체 발급, 대체 발급 이런 거에 비해서 카드 장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장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사용하는 카드 수가. 이런 재발급이나 추가 발급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뭐 원칙적인 겁니다. 똑같이 심사를 하고 똑같이 절차를 거쳐서 통과해야 된다, 이 기준을. 그동안에 이 사람의 결제 능력이나 이런 게 확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뭐 서류를 받는달지 이런 것들은 일관되게 같이 유지된다는 거, 이걸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 갱신 발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카드를 계속 사용하다가 특별한 문제 없이 뭐 이용 실적도 우수하고 연체 같은 것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신용도가 좋은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 따로 신청서를 또 내거나 심사를 하거나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그냥 연장해서 새로 또 발급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유효기간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카드를 연장해서 발급해드릴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이런 경우를 자동 갱신 발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선발급도 있는데 이건 거의 일어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신청을 해서 아직 심사 중에 있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급하게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주로 믿을 만한 거래처, 큰 신용도가 높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래처에 뭐 일괄 발급을 직원들한테 해준달지 이런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그게 바로 우리 회원 손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실물 카드가 발급이 되면 이걸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앱카드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걸 교부라고 하는데요. 이 교부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고객들한테 은행 창구나 신용카드 회사를 직접 오게 하는 영업점 교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편으로 사람이 가서 직접 주는 겁니다. 배송업체가 중간에 이제 많이 발급을 도와주죠. 많이 사용합니다, 요새. 그리고 세 번째는 우편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등기로 딱 그 사람한테 가는 방법을 사용하겠죠. 이제 네 번째는 기타로 뭐 특송업체를 통해서 배송을 해준달지, 아니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기업 직원들 대상으로 한꺼번에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주지 않아도 그 기업에 일괄 교부하면 전달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를 교부하는 그 과정을 이제 절차를 쭉 봤는데, 은행원 입장에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일 처리 과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객이 왔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하려고 한다. 그러면 먼저 고객 정보를 조회해서 혹시 이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 이제 넉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전산 조회하면 바로 뜨거든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를 바로 전산으로 검증을 해봅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카드를 발급해 줄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불가자예요. 그러면 고객님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민원이 발생하고 싸움도 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검증을 한번 해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ASS나 BSS 시스템, 평점 시스템을 통해서 이 고객의 신용 그 점수를 검증을 합니다. 점수를 산출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 신용 정보 제공 동의서, 수지 비용 제공 동의서 같은 서류도 받아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꼭 해야 됩니다. 이제 고객님의 신용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회를 해서 고객님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도 좋은지를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이 카드사나 은행 안에서도 물론 하지만 외부의 신용정보 조회 회사, 앞서 말씀드렸죠. CB사에다가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CB사에 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기록이 남아요. 그럼 이게 여러 번 했다 그러면 고객의 신용정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고객님, CB사에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도 되겠습니까? 조회가 됩니다. 이런 거를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 확인을 해야겠죠. 전자적인 방법이 됐든 본인 확인 증표를 받든 유변조 조회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신청서를 받습니다. 당연히 자필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영문으로도 이름을 적게 되는데, 주의할 게 이제 보통 여권에 정식 적혀 있는 영문명과 똑같이 쓰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과 다르게 혹시 신용카드 영문 이름이 찍혀서 나가면 해외에서 사용할 때, 해외에서 이제 영문을 그 신분증으로 보잖아요. 여권과 이게 다르게 돼 있으면 결제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과 동일하게 영문 이름을 쓰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능력을 알기 위한 아까 서류들 말씀드렸잖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추가로 받고요. 가족카드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추가로 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다 갖춰서 심사를 들어가죠. 심사가 통과됐다 그러면 카드를 발급해서 교부 방법에 따라 고객에게 교부를 해주면 됩니다. 은행원 입장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이런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객이 작성하는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양식이 이렇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보기는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고요. 개인 정보라든지 신청 내용들 이런 걸 쭉 적고, 한번 여기서 조금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만한 거는 이제 은행원, 금융회사 직원 입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직원이 기재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가 본인 확인을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신용카드는 빚을 내서 신용을 공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확인이 되게 중요한데요. 주민등록증으로 했냐, 운전면허증으로 했냐, 다른 어떤 여권으로 했냐, 그럼 거기 이제 증번호 같은 것도 적고요. 그걸 직원이 적고 내가 확인했다라는 걸 이제 직원이 옆에 적어야 됩니다. 직원 사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대화를 해보고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 고객의 직업이 뭐였다라는 걸 이제 체크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게 밑에 권유자를 적도록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은행 직원이 자기가 권유를 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특별히 고객이 누구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행 직원에.
근데 이 권유자를 적는 이유는 이제 은행 내부적으로 이제 실적을 직원들별로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은행에 이제 취직을 한 제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어떤 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그런 가입을 하거나 이럴 때 권유 직원을 이렇게 검색해서 적는 난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입력을 해주죠. 그래서 실적 관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권유자들을 적는 난들이 요새는 양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뭐 분실하거나 도난하거나 이랬을 텐데요. 이때 하는 신고를 여러 가지 신고, 그래서 재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렸거나 누가 훔쳐갔거나, 훔쳐갔을 땐 특히 더 그래야겠죠. 내가 회원에서 탈퇴하고 싶다, 탈회하거나, 아니면 내 기본 개인 정보들이 좀 변동됐을 때, 이런 것들을 카드사나 은행에 꼭 알려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뭐 잃어버렸다거나 이런 경우 당연히 꼭 해야겠죠. 이때 방법이 이제 전화로 많이 하고요. 급하지 않으면 이제 서류로, 아니면 인터넷이나 팩스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부정 사용을 하게 돼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신고를 하는 절차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 재신고하는 절차는 은행원 입장에서 간단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본인이 맞는지. 이것도 본인 확인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왔어요. 재신고를 하러. 근데 본인인지 잘 확인 안 하고 그냥 비밀번호를 바꿔주면 그 사람 거를 온전히 이 사람을 그냥 줘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지 서류를 받죠. 그걸 재신고서라고 합니다. 이 재신고서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요청한 대로 비밀번호를 바꾼달지 새롭게 재발급을 해준달지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이렇게 재신고할 때 쓰는 재신고서를 또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이제 전체 재신고서 양식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재신고가 이루어지는지 실제 양식에는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나 이걸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카드를 쓰고 여러 막 매체나 이런 걸 비밀번호를 쓰다 보니까 까먹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몇 회 이상 비밀번호 입력이 오류가 나면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비밀번호와 관련된 재신고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주소가 바뀌어서 뭐 회사나 뭐 집으로 아니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청구지를 또 결제일 바꿀 수도 있고, 내가 도난당했다, 분실당했다, 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제 비밀번호를 뭐 전후로 바꾼달지, 내 카드 그 청구지를 회사에서 뭐 집으로 바꾼달지 이렇게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 전과 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바꾸고 싶다 하면 여기에 체크를 해서 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뭐 분실 도난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변경되는 항목들을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4차 시까지 3차 시, 4차 시에 걸쳐서 개인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 5차 시에는 이제 개인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게 있었죠. 법인 신용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 시에 뵙겠습니다.